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 3주차 1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수업 내용은 바로 사회복지조사의 기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의 기본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의 유형, 두 번째 조사의 연구 과정, 세 번째 분석 단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은 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의 유형은 크게 연구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고, 또 두 번째 연구의 시간적 차원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대상의 범위에 의한 분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료 수집의 특성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인지, 연구의 시간인지, 연구의 대상인지, 자료 수집에 따라서 조사 유형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 3주차에 대한 학습 목표는 조사의 유형을 이해하고, 또 조사 연구의 과정을 이해하고, 연구의 분석 단위를 이해하고, 분석 단위와 관련된 오류를 이해한다. 이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조사 유형의 연구 목적에 의한 분류. 자, 연구 목적에 의한 분류는 크게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탐색적 연구. 탐색적 연구는 뭐냐? 말 그대로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연구는 본조사에 앞서서 예비조사의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적 연구는 어떤 조사 연구에는 명제와 가설을 앞세운 연역적 방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모아서 유형화하고 이론을 세우는 기납적인 방법에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인, 가족, 동반 자살의 현장에 관한 연구를 봤을 때 신문기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식이 부족하고 그냥 알려진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기술적 연구는 뭐냐면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묘사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술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이 기술적 연구는 이런 거죠. 연구자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기술을 해. 그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한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연구입니다. 기술적 조사할 때 쓰는 건 이게 있겠죠. 사회 현상이나 배경, 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량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 바로 기술적 연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도조사 그러죠.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빈도조사. 비율. 자살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몇 퍼센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기술적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쓰는 예로는 실천복지 현장에서 청소년 가출 실태 조사를 분석한다든지, 사회복지 간의 욕구를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술적 연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적 연구. 이 설명적 연구는 이게 좀 중요하죠. 개념 자체가 뭐냐면 기술적 조사를 발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해요. 가출 실태 조사가 왜 나왔는지, 복지 욕구가 이게 왜 나왔는지, 그죠? 이러한 어떤 원인과 관심을 갖고 인과관계라 그러죠. 왜 그럴까? 원인 결과.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합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을 갖는 거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술적 조사의 결과로 A 지역의 노인들의 우울감에 부정적 정서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현상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이 보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니까 사회적으로 관계가 됐다. 관계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회차가 부족하다. 이렇게 원인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
관계망 증진을 위한 어떤 사회 정책과 지역사회 체계적 변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결국 과학적 이론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적 연구는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연구겠죠. 그래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그래서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A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B는 결과, 종속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가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적인 형편, 경제적인 이유, 친구 교우 관계, 개인적인 특성, 공격성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변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명적 연구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의 시간적 차원에 따라 분류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르니까 종단 횡단이 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횡단, 옆으로 끊는 거죠. 특정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한 번만 수집해서 그 현상의 단면을 분석하거나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이 바로 횡단적 연구입니다. 한 번에 수집을 한 시점에 하기 때문에 그냥 정태적인 성격입니다. 표본조사 같은 거. 그래서 여론조사, 지역주민 욕구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거 한 번 딱 수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횡단적 연구는 말 그대로 횡단 연구는 좀 표본이 커야 돼. 그리고 어떤 현상이 진행하는 변화 측정이 약간 좀 불가능한 것도 좀 있습니다. 횡단적으로 잠깐 그 타임만 하니까. 근데 이제 종단 연구는 좀 다르죠. 동일한 현상, 그리고 분석 단위에 대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으로 측정합니다. 각 기간의 변화를 수집하는 어떤 시계열 조사다. 그래서 횡단이 동태적이라면 종단은 동태적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강하니까 시간, 비용이 많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니까.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종단 연구에는 경향 연구, 패널 연구, 동료 집단 연구 이런 것들이 종단 연구에 속한다. 그래서 사실은 횡단보다 종단 연구가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종단이냐 횡단이냐는 결국 연구의 시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 횡단 연구는요, 말 그대로 특정 시점에 나타난 문제가 연구 대상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횡단 연구는 대상이 넓어요. 그리고 연구 대상이 너무 많아. 변수가 많아. 그럴 때 이제 횡단을 많이 쓰는 거고, 횡단을 하면 자료 수집도 좀 편하고, 시간도 적게 들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할 수가 없죠. 왜? 한 시점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단 연구는 말 그대로 반복 측정, 두 번 이상, 동태적 이런 게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 이런 연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종단 연구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연구가 갑자기 하다 오랫동안 하니까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야 되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어쨌든 이 종단 연구에는 경향 연구, 동료 집단 연구, 패널 연구 이런 게 있다. 이런 기본적인 또 개념 정의는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단, 횡단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종단 연구 중에 경향 연구, 경향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경향 연구는 뭐냐면 지금 종단 연구 안에 있는 겁니다. 동일한 현상을 특정 대상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어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측정, 종단이니까요.
그런 결과를 좀 알고 싶은 건데, 뭐 추세, 경향이 추세니까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경향 조사. 그래서 이제 뭐 조사 시점마다 뭐 조사 내용은 같지만 연구 대상은 모집자 표본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매년 2023년, 2024년, 5년에 이르기까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비교 선호해가지고 직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경향조사죠. 말 그대로 동일한 현상. 그래, 동일한 현상은 뭐예요? 장래 희망이겠죠. 변화, 일정한 시차, 2023년, 4년, 5년 보면서 여러 번 하면서 시계로 비교하는 거. 그게 이제 경향 연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집단 연구. 이건 뭐냐면 코호트 이런 집단인데 뭐냐면 특정한 어떤 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어떤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모집단 중에서 표본을 딱 선정을 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 특성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2번 이상 다른 시기에 걸쳐 그러니까 경향 조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뭐 베이비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5년마다 300명씩 표본을 선정해서 비교한다. 그러니까 경향 연구보다 스케일도 좀 크고 표본도 좀 크고 그리고 약간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특정 시기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비슷한 방법으로 경험한 연령대로 하기 때문에 뭐 한국전쟁이나 베이비 부모 세대 386 이런 집단에 이제 코호트 집단이라 그러죠. 해가지고 딱 한다. 그게 좀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연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선정한 어떤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주제를 놔요. 같은 주제.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달리도 그리고 또 반복 추정해. 그러다 보니까 이 패널 연구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패널인 어떤 연구 대상자를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좀 분석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패널 연구는 말 그대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기초연금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위해서 동일한 표본을 위해서 매년 조사하거나 특정 하나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졸업한 선생님 일부 표본을 해서 매년 2년 그러니까 이게 패널 연구 그다음에 뭐 동년배 뭐 경향 조금씩 좀 다르면서도 굉장히 좀 차원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패널 연구에서는 결국 어떤 연구 대상자들의 어떤 변화 요인, 독립 변수의 노출을 전후를 살펴가지고 반복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종당 연구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패널 연구는 그 탈락률이 근데 만약에 높아진다 그럴 때 대표성 문제가 되겠죠.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패널 연구는 어떤 조사와 관련된 반응성 이런 문제와 또 연구 대상자의 어떤 검사 효과, 성숙 효과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단 연구, 횡단 연구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종단 연구가 좀 더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종단 연구에는 경향, 동료 집단 연구, 패널 연구가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경향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동일 여부도 필요 없고 모집단 동일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죠. 동료 집단 연구는 일단 연구 대상자 동일한 건 필요 없는데 모집단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패널 연구는 연구 대상자도 같아야 되고 모집단도 동일해야 돼. 그래서 패널 연구가 가장 좀 정확하고 또 뭐랄까나 많이 이제 시간과 공을 많이 투자하는 연구죠. 그래서 이제 이 종단 연구에 대해서 경향 연구, 동료 집단 연구, 패널 연구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연구 이제 대상에 의한 범위입니다.
연구 대상에 따라서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앞에는 그 시간에 따라서 횡단연구, 종단연구를 배웠고, 그 앞에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인 연구냐, 기술적인 연구냐, 설명적인 연구에 대해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이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는 크게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뭐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 말 자체가 뭐 사실은 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연구 대상자의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근데 사실 전체로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죠. 할 수는 있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연구 대상의 범위 하나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표본조사죠.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왜 합니까?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모집 중에서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죠. 샘플링. 표본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대표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뒤에 이제 표본조사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오늘 이제 개괄적인 설명만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자료 수집에 따른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료 수집할 때 어떤 자료를 쓰냐에 따라서 양적 연구가 되고 질적 연구가 된다. 사실 이제 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파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양적 연구는 뭐냐면 사회과학 대부분은 어떤 복잡한 수치적인 정보를 자료를 활용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의 어떤 대부분이 바로 양적 연구인데, 우리가 이런 양적 연구라는 것은요, 결국 경험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밝혀내는 조사가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바탕을 두고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죠. 그렇다 보니까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진리를 밝히는 게 바로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 이 전통적으로 이러한 계량적인 어떤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 이론 이런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는 전형적으로 설문지라든지 구조화된 관찰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통계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패턴이 나오고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그들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연구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양적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결국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개별 현상들이 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 가설을 검증하는데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뭐 대체로 사회과학의 논문들은 이런 양적 연구를 많이 쓰죠. 통계치를 활용하면서. 근데 이러한 개별 현상을 발견하는 이런 표본들이 어떤 전체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지, 아니면 보다 더 큰 대상 집단에게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집 방법과 어떤 통계적 기술들을 동원해서 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양적 연구에는. 그래서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이 그 해결하기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뭐 분석, 그 다음에 뭐 깊이 있는 해석 이런 걸 시도하는 어떤 하나의 사회과학의 하나의 연구 방법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양적 연구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뭐 해석의 노력들이 포함되지 않다 이거죠. 왜냐면은 어떤 인간을 연구하고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인간의 보이는 면만 다가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다르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다양한 연구 방법이 또다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어쨌든 이 양적 연구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양적 연구는 결국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비교적 많은 수의 연구 대상부터 수치화돼 계량화 조사가 바로 양적 연구고 연역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라든지 집단 간의 어떤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수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추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 연구에는 연역법을 많이 쓰는데 뭐 실험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있고 내용 분석이 있고 2차 분석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 설문조사, 내용 분석, 2차 자료 분석이 있는데 그럼 실험 연구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적 연구의 핵심인데 인과관계, 실험을 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원인과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인과를 알아내는 게 바로 설명적 방법이 있죠. 설명적 연구. 그래서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대규모 사회조사에서 널리 쓰는 우리 메이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하겠습니다. 이때 쓴 게 설문조사고 그것도 이제 양적인 거죠. 데이터 계량화 시켜야 되니까 내용 분석은 있는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이제 서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어떤 역사적 기록물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자료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2차 자료 내용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말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자료들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2차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양적 연구는 4가지가 있는데 실험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공부할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실험 연구는 그 인과관계로 밝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대상자들을 갖다 무작위 할당이라고 합니다. 무작위 할당을 해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는 이제 실험할 거니까 독립 변수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독립 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측하는 게 중요한 이게 실험 연구.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가장 기본 뼈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쫙쫙 면접자가 이제 연구자가 면접을 해가지고 기록하는 방식. 그래서 자료를 모집한다.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 분석, 뭐 신문, 영화, 음악, 역사적인 기록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은 기존에 정리된 통계 자료를 보는 게 2차 자료. 그러니까 뭐 따로 연구 안 하더라도 양적 연구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시 한번 결과 분석을 하는 게 기존에 정리된 통계 자료를 보는 게 2차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질적 연구입니다. 자, 이 질적 연구는 뭐냐면 어떤 연구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경험, 뭐 탐색 과정으로 또 발견된 관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질적 연구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이론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내가 눈으로 본 관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패턴화, 유형화를 도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 접근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관찰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끌어내니까 균합법이죠. 양적 연구는 연역법, 질적 연구는 균합법이다. 그러나 상호 주관성으로 다 쓰는 것처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떤 이분화된 것 명명은 돼 있지만 오늘날에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다 같이 씁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버리고
그래서 혼합방법론, Q방법론이라고 또 등장을 했죠. 아무튼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뭐겠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의미, 관심, 그런 이제 현상학, 해석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학적 논리에 따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또 질적 연구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것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질적 연구는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속한 뭐 사건이나 뭐 현상 이런 거에 어떤 해석과 의미를 탐색을 함으로써 인간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인간 행동의 이면에 감춰진 관념, 느낌, 반응, 신념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질적인 연구입니다. 양보다 질이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심층 면접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집단화해가지고 뭐 참여 관찰 이런 것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질적 연구자들은요, 양적 연구는 수량화될 수 있는 측정만 하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절차나 대표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질적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술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인 인식론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상황, 주관적인 변화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설이나 검증을 통한 보편주의는 좀 어렵겠죠. 왜? 인간의 어떤 질적인 연구를 어떤 심층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국 사회복지 연구하는 방법에는 양적 연구가 한 80% 이상 됩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연구들이 주로 인간의 생각과 태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적 연구만으로는 좀 본질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이제 질적 연구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전까지는 양적 연구가 훨씬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질적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양적 연구도 많이 하고 있죠. 80%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 방법은요, 뭐 수량으로 뭐 기술되거나 또 설명되는 인간의 특성을 수치화된 정보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매우 굉장히 직관적이야. 그냥 합리적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질적 연구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본질과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질적 방법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복지 경영은 두 가지 연구 방법의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개발하는 데는 순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조사 연구 과정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설명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 양적 연구는 그 양적 연구를 대표하는 게 실험 연구니까요. 그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서 연역법을 쓴다. 근데 질적 연구는 뭐라고 했어요? 해석주의나 비판주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고 비교적 소수 집단. 왜냐면 다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수자,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수의 문화 영역에 있는 것도 조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론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가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구자가 가출 청소년 쉼터 적응에 관한 연구, 뭐 미혼모 잔용 양육 이런 걸 할 때는
신축 면적 관찰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귀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질적 연구를 수행을 하면은 어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결국 참여 관찰하고 신축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원시들 아프리카 민족 연구자가 들어가 가지고 며칠 동안 관찰하고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형상, 질적 연구는 동태적인 거, 그리고 양적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질적 연구는 보다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는 신뢰성 있는 반복 가능한 자료를 요구하고, 질적 연구는 조금 더 타당성 있고 실질적인 거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는 대규모 양적 연구가 필요한 거고, 질적 연구는 소규모로 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 질적 연구, 양적 연구까지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